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곳에도 지금 비가 오나요? 지금은 이제 잠깐 그쳤고요. 그런데 계속 비가 왔다 또 들어갔다 또 왔다 합니다. 여기와 비슷하네요. 네. 여기도 계속 왔다 안 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는 날씨가 아닌 좀 개운하고 시원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좀 우울한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첫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자,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죠.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다가 뒤늦게 아이가 생겨서 그냥 잘 키우자라고 생각하고 낳았는데 문제는 큰아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둘째가 여동생이다 보니까 사이좋게 잘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큰아이는 첫째라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너무 못 따라오더라고요. 일일이 지적하고 잔소리를 해야 하는 타입이니까 지금도 저에게 혼이 많이 납니다. 반면에 작은아이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작은아이에게 애정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작은아이를 몹시 괴롭히고 질투를 많이 합니다. 나이도 있고 오빠고 하니까 좀 이해할 법도 한데 어떨 땐 작은아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 양육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큰아이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15살인가요? 그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인데 오빠가 동생을 좀 괴롭히나 봐요? 이 오빠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보면 네. 지금 오빠 입장에서는요. 예. 엄마가 자기만 야단치고 동생을 편애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가족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여동생이 좋게 보이진 않겠죠. 얄밉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엄마한테 지적을 당하는데 지금 동생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질투감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욕구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이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지금 사연을 올리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네. 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큰아들한테 정말 잘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둘째는 알아서 척척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큰아이를 일일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을 만약에 치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기 어머님도 혼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둘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모습을 보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나도 저렇게 하다간 야단 맞는구나.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눈치껏 잘하는 거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야단 맞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아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는 엄마가 뭘 가지고 야단치는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어머니의 이제 심정적인 거는 이해는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우선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관점. 시각에 대한 시각에 대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준을 아들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의 성격이 지금 일일이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분명하게 뭔가를 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성격적인 특성이 또 있으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아들한테 이거를 적용을 하니 아들은 또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엄마의 기준으로 아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우선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이 올라오기까지 지금 쭉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또 들어보셨잖아요. 중2병. 그렇죠. 지금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예. 이제는 이 아이도 자기의 불만적인 요인, 엄마가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지? 왜 나만 가지고 저러지?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위축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불만적인 요인들하고 또 부딪힐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이 엄마한테 직접은 불만을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집안에서 좀 짜증이 난다든지,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이제 동생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뭐 오빠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동생도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이제 동생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오빠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빠는 왜 저러지? 왜 저것도 못해서 엄마한테 야단 맞지?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러면 오빠 이야기 잘 안 듣겠죠. 왜냐, 그러니까 오빠는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집안의 질서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동생도 오빠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오빠한테 끊임없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동생 입장에서도 상처를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빠가 좀 보호를 해주고, 오빠가 좀 자기를 더 많이 이해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나한테 트집을 잡고, 나를 또 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런 만약에 구조라면, 네. 우선은 질서도 잡힐 수 없고요. 안정이 안 되고요. 또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외하고 여기 남매끼리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꼭 조정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각도로 좀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보니까 이 오빠, 동생, 그리고 어머니 서로의 상처가 돌고 돌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남매 부모님은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좀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내가 이 아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이제 잔소리를 내가 해야지만 듣고, 혼도 아직도 많이 나고 있고, 이제 이렇구나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한테는 사랑을 좀 듬뿍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네. 잘한 것을 좀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쪽으로 먼저 좀 보시면서, 장점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해주시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동생이 봤을 때도, 오빠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오빠가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구나, 장점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이 오빠도 그래야지만 여유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 중에 참 와닿는 부분이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줘라.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서로에게 이제 남겨진 상처가 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